자, 전번 시간까지는 주로 텍스트 메뉴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랬었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도구 상자를 꺼내서 이러한 아이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저번 시간까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그거하고 이 텍스트 메뉴에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메뉴를 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를 보시면은 자, 호환 문서라는 이 항목은 지금 편집하고 있는 문서의 형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0 호환 문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글 2007 호환 문서로 할 것이냐 MS 워드 호환 문서로 할 것이냐 이러한 한글 파일의 호환 형식을 갖다가 지정해주는 항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 워드 호환 문서로 설정을 해놓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은 이 파일이 아래 한글에서 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MS 워드에서도 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글 2007 호환 문서라고 해주시면은 한글 2007에서는 한글 2010 문서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호환 문서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서 한글 2007에서 읽어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2010 문서로 선택을 해주시면 무난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XML 문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XML 문서를 편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XML 서식 마당 이 항목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정의된 그러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데요. 자, 한번 결석 사유서를 한번 갖다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탭에 빈 문서로 원이라는 새 탭에 XML 문서가 열렸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각 항목을 갖다가 XML에서 문서 틀이라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 학번, 성명, 전도 이러한 것이 XML 문서 표준에 맞춰서 이러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해당 트리의 항목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XML 문서 구조라고 해서 여러가지 항목이 또 여기에서도 선택을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그리고 XML 문서 같은 경우 편집을 하시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달라집니다. XML이라는 문서가 새로 생깁니다. 자, XML 서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유효성을 검사할 수도 있고 필드를 갖다가 생성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서는 닫고요.
문서 정보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서 정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한글 파일의 문서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류 같은 경우 종류,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요 문서의 속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요 란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날짜, 수정 날짜 마찬가지로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요약 탭을 살펴보면은 문서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주제, 이 한글 파일 문서가 어떠한 주제로 작성이 됐는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을 작성한 사람,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갖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이 한글 파일을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요 오른쪽에 오늘 날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현재 날짜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라고 하면은 요 한글 파일 문서에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는 기타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통계를 보시면은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현재 한글 문서가 6139자의 문자를 갖고 있고 낱말은 986개이며 문단은 42개. 이러한 파일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통계. 자, 그리고 글꼴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꼴의 정보를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자, 그림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편집하고 있는 한글 문서에 그림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림 파일을 삽입을 하시면 여기에 그림 파일에 대한 삽입된 그림에 대한 정보가 이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이력 관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서 이력 관리. 문서 이력 관리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셔야 돼요. 미리 새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장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버전 정보라 목록에 새로 날짜 및 시간 지연이라고 해서 이 문서의 버전 정보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전 정보를 지우고 싶을 때는 이 버전 지우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지워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의 하나의 문서를 갖다가 편집을 여러 번 했을 때 그러한 이력 사항을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문서를 다른 사람이 메일 계정으로 보내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편지 보내기 같은 경우 제가 미리 프로그램 설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문서 종류에서 문자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한국어로 된 문서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이는 웹 문서의 인코딩 방식이 UTF-8하고 KS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서의 코딩 방식에 따라서 이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 지금 편지 보내기에 메시지에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의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렇게 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놔주시면 이 문서가 다른 사람의 메일 계정으로 발송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집 메뉴에 도구 상자의 아이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오려두기 여기까지의 요 부분,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이 지금 문서의 편집에 대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이콘입니다. 보시면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은 다 클립보드에서 블록으로 설정된 영역을 갖다가 편집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죠. 모양 복사에 대해서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한글 이렇게 한글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구 상자를 꺼내 놓으시고 친절하게 이렇게 어떤 기능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글을 쓰셔도 굉장히 편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 붙이기, 골라 붙이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서의 전 내용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다 전부 다 블록 영역으로 지정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문서의 전 개체를 전 요소를 선택을 해주는 블록 처리, 블록 영역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모두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판부호 지우기. 조판부호 지우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조판부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특정한 조판부호를 갖다가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부호는 모두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모양 단축키가 Alt L이죠. 앞에서도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문단 모양 Alt T입니다. 여러가지 문단의 모양이라든지 그러한 항목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도 스타일이라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자하고 문단의 모양을 갖다가 틀을 갖다가 미리 지정해 놓고 쓰는 그러한 걸 갖다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는 이러한 본문 이러한 스타일은 문단 스타일입니다. 문단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단 모양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쪽 단 그리고 가로 세로 용지 편집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림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 미리 이런 식으로 양식을 갖다가 여백 양식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여백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지의 여백을 줄여서 잉크 값을 절약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백을 좁게 용지에 좀 넉넉하게 시원시원하게 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넓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바꾸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 같은 경우 눌러보겠습니다. 자 모두 대문자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전 블록 처리된 영역이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 선택 후에 문장 첫 글자를 대문자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첫 글자 J만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대소문자의 글자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꼭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지 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러 바꾸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타가나에서 이라가나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간체와 번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전각, 반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바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한자로 바꾸기 같은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죠. 단축키가 F구고 블록으로 설정된 단어를 갖다가 한자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다 살펴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나무 웹 에디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영역 선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마우스 커서가 표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 메뉴가 선택이 되면서 여러가지 속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표의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그러한 스타일하고 뭐 되게 대동소이한 그러한 표의 스타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명한 모양, 테두리라든지 배경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사라졌죠.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셀의 속성에 대해서도 메뉴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메뉴에서 다 셀 속성 여기 보시면 셀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테두리를 보겠습니다. 자, 셀의 특정한 셀이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사선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색깔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이라든지 셀의 음영, 테두리 모양, 굵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이 도구 상자 메뉴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도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차트 입력이 됩니다. 차트 편집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차트라는 메뉴가 뜨면서 자, 여러 가지 또 차트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차트의 캡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차트의 캡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자,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바깥에서 차트를 다시 선택을 해 주시면 차트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를 갖다가 가로막대형 여러가지 다양하게 모양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그러한 기능을 뽐내고 있죠. 자, 꺾은선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원형 그래프, 분산형, 기타 뭐 주식, 이런 식으로 차트의 형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상태를 놓고요. 다음에는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차트의 색깔이라든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에 입체감을 넣어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차트의 스타일이 있죠. 굉장히 세련된 그런 차트의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색상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색입니다. 배경 색깔을 지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역의 배경입니다. 지금 차트가 위치해 있는 바로 뒷부분의 영역 배경.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트의 크기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고정이라고 놓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X 아이콘이 생기면서 크기 설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알아보았고요.
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글상자를 여기 제공하고 있고요. 글상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글이 들어가는 상자입니다. 이 글상자 안에다 입력을 하시면은 하나의 개체로서 꼭 그림 파일이나 미디어 파일 같이 그러한 파일의 개체로서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즈의 조절도 가능하고 이건 완전히 개체의 모든 개체로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의 보호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도움말에 나오듯이 개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옵션입니다. 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후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체 보호하기. 자, 지금 제가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는데 이 이동 아이콘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개체 보호 옵션을 적용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체가 보호된 것을 해제를 하려면은 자, 모든 보호 개체 해제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동과 크기 조절이 가능해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마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마당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표 요것도 살펴보았죠. 요 내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그러한 사용 문자의 내역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찾기 바꾸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내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내용을 이 필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이전으로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는 이전을 기준으로 찾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단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붙여 넣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는 여기다 두고요. 자,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는 다음 방향으로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찾아서 바꾸기 같은 경우도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아니군요. 자, 찾아서 바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정보 바꾸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을 편집하시면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 외부에 누출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라든지 신용카드 번호,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걸로 갖다가 이러한 스타일로 별표 스타일이라든지 이러한 스타일 아니면 XX 스타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변환 기능입니다. 한글 파일이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놔두게 되거나 할 경우에 이러한 기능이 참 유용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일 메뉴에서 앞에서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과 편집 메뉴의 도구 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